생각이 듭니다. 신축을 해서 오피스를 지었을 때 찾는 수요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건 시장에도 아예 그냥 안 나왔었던 그런 건물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TV 최윤경입니다. 오늘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확인된 매매 사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토지 면적은 29평으로 굉장히 작은 토지였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전체 이제 연면적은 57평, 2종에서 지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지었네요. 지하는 또 안판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상 4층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2010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도로 넓이는 6m 도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격대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넓은 도로에 있다. 지금 29억 5천만 원이면 평당 1억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은 매가 대비해서 3.4%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요즘 조금씩 보면 마포구에서 홍대 합정 쪽이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소액대 거래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20억에서 한 40억 정도.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합정역 먹자상권 이면에 위치한 건물로 이제 좀 유동은 꽤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차인도 전체가 다 꽉 차 있는 상태고 임대료 수준도 낮지 않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그냥 정말 소액 투자로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로데오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7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다 꽉 차게 지은 건물은 아니고요. 그냥 지상 2층으로 토지 위에 그냥 올라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중국연도는 2008년도에 지었었고요. 지금 전체 명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매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사용을 하거나 기업에서 아니면 이제 신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175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2억 5,200만 원 정도 매매가 됐습니다. 해당 위치는 여기 학동사거리에서 이제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올라가다가 바로 좌측으로 진입이 가는 10m 도로, 조금 넓은 도로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북향 건물이다 보니까 일조 많이 받지 않고 일단 신축하시기에는 좋은 컨디션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당 2억 5천이라는 금액에 거기다 이제 또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원가는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제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될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매매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 넓은 도로에 압구정 요지에 위치해 있는 명도도 완료된 그런 신축 가능한 그런 건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매각 사례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요. 토지 면적은 145평이고 용적률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면적이 27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고요. 지금 지하는 없고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준공연도는 2001년에 지었고 주차는 6대 가능합니다. 노년역에서 150m, 정말 여기랑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 옆에 낀 도로는 6m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앞쪽에 주차장이 형성돼 있어서 대로에서 그냥 바로 보이는 현재까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은 250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 7,2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건물이 22년도에 108억에 팔렸던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따로 딱히 건축행위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차익이 140억 정도 발생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8억이라는 금액이면 굉장히 매입할 때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면 학동역, 이쪽으로 내려가면 반포가 있는 그 대로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로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 뒤에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근데 앞쪽에는 계속 주차장으로 공터로 비어 있어가지고 대로에서 바로 가시가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다음 매각 사례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토지 면적은 65평 정도 됐습니다. 용적률은 조금 남았고 연면적은 15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상가주택이죠. 근린생활시설도 있었고 위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 또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었고요. 1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었습니다. 승강기도 있었고 주차도 6대 가능했고요. 강남구청역에서 6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넓이는 지금 좁은 4m 도로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명도가 다 완료됐고 용도 변경도 가능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짓던가 리모델링 할 것 같은 그런 건물이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가 주택으로 좀 쪼개져 있었다 보니까 구조 보강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매매 가격은 9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요식업종도 좀 들어가 있고 이제 오피스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50억 8천에 거래가 됐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만에 한 40억 올라서 매매가 된 사례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이동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 면적이 99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최대한 찾아서 지었고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이뤄진 건물이었습니다. 연면적은 300평 정도 나오는 건물이에요. 주차는 7대 가능했고 승강기도 있었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10m, 4m 코너도로를 접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앞쪽은 이제 강남구청역에서부터 이어진 그 이제 먹자상권이 들어와 있는 도로고 이 10m 먹자도로에서 북쪽으로는 엄청난 경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사를 이용해서 지하를 오픈시켜서 신축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두 건물을 사서 한 번에 신축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직장인들이 꽤 많아서 평일 낮이나 저녁에도 유동이 꽤 괜찮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사는 강남구 신사동이고요. 로데오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로데오 자주 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유럽풍스러운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토지 면적은 133평 정도 됩니다. 용적률은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준공을 21년도에 준공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새 건물이죠. 압구정 로데오역하고도 한 380m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앞에 넓은 10m 도로와 옆에 6m 도로를 낀 코너 건물이었고요. 매도인이 전체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매가는 330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 2억 4,7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아까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 이제 매각사를 설명을 했는데 그 반대편에 코너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2층에 이제 단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평당 2억 5천 정도가 됐었고 신축을 해야 됐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을 다 해놓은 그런 건물을 2억 4천 정도에 매각이 됐다라고 하니까 어떤 게 더 비싸고 싼지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기간에도 그리고 같은 길에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거래되는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직접 사용 목적으로 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잘 투자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준공업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은 44평, 지금 단층짜리 1층 건물이었고요. 준공년도 59년도에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매도인이 명도해주는 조건이었고 건물을 부셔도 됐고 용도 변경을 해도 됐고 그랬습니다. 55억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 2,4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라인 따라서 이제 사업을 쓰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유는 이 위쪽에 중랑천이 있어요. 그래서 중랑천 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한양대 쪽으로도 좀 많이 왕십리 쪽으로도 좀 트여 있고요. 그래서 이 라인 따라서 신축을 해서 오피스를 지었을 때 찾는 수요들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 매매 사례들 보면은 1억대 초반대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에 거래가 됐고 신축할 걸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도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토지 면적은 52평 정도 됐었고 건폐율 용적률은 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연화조 건물이었고요. 승강기는 없었고 매도인이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거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뚝섬역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이었고 4m 도로에 접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지금 45억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9,2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는데요. 소액대 매물이었고 성수동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잘 사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은 종로구 익선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토지 평수는 18평 정도 되고요.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업주가 알맞게 인테리어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대부분 그리고 익선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성이 아닌 정말 대수선이나 신축이나 이런 건축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도 너무 협소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한옥들을 개조해서 그런 이제 무드를 좀 살려서 업장을 운영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종로 3가 역하고는 19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도로 넓이는 대부분 2m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 위에 쪽 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이 길은 사실 좀 나중에 발전된 그런 길이에요. 지금 익선동이 정말 전체적으로 다 발전이 됐지만 저는 2015년도부터 익선동을 알아서 그때 이제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길 두 개에 따라서 거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고, 상권이 형성됐다기보단 가게들이 좀 들어왔었죠. 그리고 뭐 이쪽 옆길들로 조금 번지는 그런, 근데 이제 이 위쪽에도 갑자기 차고 그 바로 더 위쪽에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이쪽까지도 이제 다 같이 개발이 되면서 종로 3가역 그 5호선 위쪽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금은 상권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익선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오는 수요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로 계속 접근을 했다 보니까 이 위쪽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익선동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편견이 좀 있는데, 그런 편견은 좀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72평이고 뭐 건폐 용적률은 다 채워져 있던 건물이었고요. 준공연도는 201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도로 넓이는 6m 4m 도로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역삼역하고는 375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매매는 110억에 됐고요. 평당 1억 5,2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수익률은 한 2.7%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63억에 매각이 됐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행위나 이런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4년 정도 임대 맞추고 보유를 하다가 지금 한 47억 정도의 차익을 보고 매매하신 사례입니다. 여기가 이제 먹자로 좀 형성이 돼 있지만 지금 오피스들도 조금씩 위로 많이 밀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억 5천 정도에 매각이 됐다. 더 싸게 매각된 사례도 있고 비싸게 매각된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도 한 1억 원 초반대 진행하는 신축해야 되는 그런 부지들,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매각 사례입니다. 신사동 646번지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는 96억에 팔렸지만 지금은 225억에 매도가 된 건물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106평 정도 됐었고, 토지 평당가로 따졌을 때 2억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스투지 건물이 2억 8천에 팔렸었고, 뭐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2억 9천 정도.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젠틀몬스톤 또 3억 5천에 매각이 된 사례들도 있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2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에는 지금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압구정 로데오의 메인 중에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물 원래 소유하셨던 분은 이제 드라마 도깨비로 유명한 김은숙 작가님이 이제 공동 명의로 다른 분과 소유를 하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2억 1천만 원에 이렇게 팔렸는데 이건 시장에도 아예 그냥 안 나왔었던 그런 건물이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신 분은 정말 아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매각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주치를 가져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여기서 리뷰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매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게시물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